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통학교 TV의 주제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뒷담화, 당사자가 없는 이면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하는 대화를 뒷담화라고 하죠. 사실 이건 뒷담화를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라고 할까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배설적 소통,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주로 뒷담화를 할까? 역시 직장에서 보면 소위 아랫사람이, 팀원이 자기 리더, 팀장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비중으로 보면 워낙 많겠죠. 또 가정에서 보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남편들끼리 모였을 때에 부인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확률이 많을까? 부인들끼리 모였을 때 남편에 대해서 하는 뒷담화가 많을까를 보면 역시 뭔가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힘이 있는 자에 대해서 힘이 약하거나 당했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주로 뒷담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를 잘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이 뒷담화가 갖는 장점은 뭔지, 단점, 소위 문제점, 폐해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뒷담화를 잘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담화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이 속이 풀리는, 좀 마음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요. 또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라고 하나요? 공감대도 형성된다고 하고요. 좀 이렇게 응어리 같은 저 감정의 찌꺼기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뒷담화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가 그 뒷담화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효용성이 없는 방법이라는데 모두 공감을 합니다. 뒷담화를 100날 또는 1000날을 해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이 뒷담화를 하면서 더 부정적인 감정이 더 켜켜이 쌓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속이 풀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뒷담화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점, 자기가 열등한 점에 대해서 뒷담화를 통해서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보상이 될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역시 회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뒷담화를 할 때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신경계 물질 중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흥분에 관한 이런 물질이 분비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파민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면 또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중독성적인 것들은 도파민의 물질을 분비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뒷담화도 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만 열면 상사 얘기할 때, 직장 얘기할 때,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누군가를 계속 험담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점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뒷담화를 하게 되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호응해주고 공감해주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아주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에 남겨진 찌꺼기들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뒷담화를 한 사람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그 사람을 좀 불편해하거나 회피하는 이런 일도 생겨서 대인관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이 뒷담화의 주인공에게 이게 전달이 되었을 때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득과 실을 볼 때 아무래도 득보단 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뒷담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이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대를 좀 더 이해하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뒷담화의 대상인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이 놓여진 환경,
또 내가 행동했던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본다면 그럴 수 있으리라는 조금의 생각은 이렇게 싹 터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잘 나간 거를 배 아파서 시기해서 하는 그런 뒷담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일이 있기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처해졌던 환경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뒷담화하고 싶은 욕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긍정성을 좀 강화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권유이기도 하죠. 즉 뒷담화를 내가 하기까지는 그 상대에게 공격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뭔가 억울한 일에 처했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긍정성보다는 부정성,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낙담하는 좀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거 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 있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생각해내셔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생각, 즉 자기 긍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에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좀 표현을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면 뒷담화는 주로 상대의 특징, 상대의 문제점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너무 이래서 정말 짜증난다. 그 사람이 너무 이래서 정말 괴롭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바램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바램. 원투로 바꿔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뭐뭐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그 뒷담화를 형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무 지시가 일관성이 없는 상사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팀장이 업무 지시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뒷담화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짜증난다. 팀장이 말이야 업무 지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그따구로 이렇게 지시를 하냐 정말 막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면 이거를 바람으로 바꿔보자 그랬죠. 나는 팀장이 업무 지시할 때 좀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의 바람으로 말하는 게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또 회의 때 말을 많이 해서 막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바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빼앗긴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되게 어떻게 뒷담화를 하죠? 아, 진짜 팀장은 아무 생각이 없어. 업무를 빨리빨리 해라면서 회의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 거냐? 진짜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면 이제 바람으로 바꿔보는 거죠. 회의 시간을 좀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줄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팀장이 좀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으로 이렇게 바꾸면 내용도 매우 긍정적이 되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의 어떤 컬러가 영향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열의를 뺏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뒷담화를 하는 당사자와 직면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뒷담화할 당사자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제안을 건네는 겁니다. 사실 상대도 잘 못 느끼고 있지 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하시든 아니면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든 메신저를 통해서 하시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 건의를 해보는 직접적인 노력도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면적 대화인 이 뒷담화가 우리 자신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셔서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나의 생활에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더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책을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뭐 부정적인 말보다도 좀 더 생각해서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뒷담화가 아닌 긍정적인 대화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